안녕하세요. 2월 23일 방사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IDEX 2025에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층이 참석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LS 미사일과 KF-21 전투기가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동 시장 공략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산 수출 규모가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KF-21을 핵심 수출 제품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KF-21위 엔진 부품과 AESA 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원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KF-21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원팀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KF-21 이 국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방산의 핵심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KF-21 전투기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윈 로봇 기술을 활용한 조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조립 오차율을 0.025mm에서 0.01mm 이하로 줄이며 조립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극한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KF-21의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전 기체 조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KF-21이 동아시아 공군 전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및 인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투기 배치를 포함해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의 조속한 실전 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수호할 강력한 전투기로서 KF-21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블록 1뿐만 아니라 블록 2의 실전 배치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투기 생산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F-21은 FA-50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정밀 조립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22만 개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 제작되며 이를 조립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적용되었습니다. PAS 조립 시스템을 활용해 초정밀 자동화 조립을 완성하였으며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립 기술을 통해 작업 오차율을 0.01mm 이하로 줄이며 완벽한 조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대 공중전에서 중요한 요소인 AESA 레이더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최소 150대의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FA-50 운용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UAE가 KF-21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AE는 KF-21 공동개발과 양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UAE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KF-21의 해외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UAE의 F-35 도입을 금지한 상황에서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KF-21의 양산 1호 기 조립이 완료되었으며 성능 평가 및 엔진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양산과 수출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센터에서 KF-21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착수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계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F-21 제작사인 KAI는 이날 양산 1호 기조립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국내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했다. 회의에선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고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3월 22일 제160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20대 최초 양산 계획을 의결했고 지난달 25일 항공기, 엔진, AESA 레이더를 각각 제작하는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과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오는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날 조립에 들어간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된다. 2. 배 김정은 참관군 수업의 KF-21 기지, 사천시 지도 노출, 최우선 표적.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한의 KF-21 전투기 기지를 향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장교 수업에 사천시라고 적힌 지도가 등장했는데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인 경남 사천을 겨냥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일성처럼 러시아식 모자, 샤프카를 쓴 김정은이 북한 정치장교 양성학교인 김일성정치대학을 11년 만에 찾았습니다. 직접 참관한 수업 칠판엔 기계화보병여단의 공격 전투 때 정치사업이란 주제가 적혔는데 학생들의 모니터엔 사천시라고 적힌 전략지도가 노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천시란 지명이 없는 데다 경남 사천과 흡사한 지형의 공군기지 위치까지 붉게 표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 양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훈련비행단 주둔지를 노골적으로 위협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작전 상황을 노출한 것은 한국의 대 군사 표적 또는 대 방산업체 표적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군사기술보다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건설에서 중핵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시었다. 그동안 숨겨온 러시아 파병 소문이 내부에 확산된 데다 최근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인터뷰까지 공개되면서 뒤숭숭해진 군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의 입영 대상자들이 파병을 피하려 손가락을 자르는 자해까지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리희용 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인사들을 종전 협상 중인 러시아에 파견했는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반대 입장을 전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3. 북한 고위급 당 대표단 방러, 양국 관계 과시오크라 종전 관련 논의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 문제와 양국 간 전후 협력 문제들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인 리희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4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리희용 당 비서와 김성남 국제부장을 각각 단장, 부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 지도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북한 대표단은 통합러시아 동료들과 만날 예정이며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른 정당들의 노선에 위한 협조 방안을 토의하는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북러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파견된 당비서와 당부장급은 그동안 러시아를 찾은 북한 인사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리희용은 당내 핵심 부서로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낸 인물이고, 김성남은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북한의 외교를 책임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보가 가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단은 작년 2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당시 단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정치국 위원이 단장을 맡아 대표단의 격을 높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이번 방러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나요? 기자, 북러 신조약에 따른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는 포괄적인 수준의 설명만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점상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직후에 고위급 교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으로선 종전 협상이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대표단을 통해 협상 추이와 러시아 측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주도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양상이어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